네, 여러분 지방선거가 93일 남은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취재 편의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는 8도 판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칭 팔판특 예, 8도 판세 특별 기획입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올라오신 저희가 이번에 선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네, 아무나 모시지 않았어요. 첫 번째 사투리 위주. 지역말을 얼마나 잘 쓰는가 저희가 이게 제1의 선정 기준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수도권 말씨네. 서울 말씨인데. 네, 자, 두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의 대구시당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차규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차규근입니다. 살짝 억양이 있긴 해요. 살짝. 네, 자, 세 번째 모실 분은 서운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서은숙입니다. 오, 여기 살짝 톤이 있습니다. 살짝 집회 톤이에요. 벌써 선거운동 많이 하시네요. 네, 선거운동 들어왔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뜨거운 지역이죠.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시당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네.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입니다. 박정현입니다. 대전은 네. 수도권 말투랑 비슷합니다. 아닌데. 네, 이렇게 오늘 네 분 모시고 저희가 팔판특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취재 편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큰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함께 저희들 늘 함께 하시는 광고주 분들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현물이 안 왔습니다.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다. 네, 작가님께서 요 앞에 있군요. 미리 놓으셨군요. 네. 자,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타임쿡에서 준비한 등뼈 시래기 해장국을 소개합니다. 진한 등뼈 육수에 푹 익은 시래기, 집밥이 그리울 때 등뼈 시래기 해장국, 속이 허할 때 마음까지 데워주는 한 그릇입니다. 30시간 우려낸 한우 육수와 푸짐한 등뼈 청정 시래기의 조화. 등뼈 시래기 해장국 한 그릇이면 속이 뻥 뚫립니다. 100% 한우로만 우려낸 육수로 만든 등뼈 시래기 해장국입니다. 직접 농사짓고 기른 한우로 딱 한우 우족 40%, 한우 사골 40%, 그리고 한우 모든 뼈 20%만을 무려 30시간 동안 정성껏 고아낸 육수만을 사용했습니다. 해장국 전문점에서 드셨던 바로 그 맛. 영양 가득한 해장국으로 한 끼 뚝딱. 이 집은 참 쌉니다. 예. 등뼈 시래기 해장국 한 팩에 1.3kg이고요. 1~2인분이고 9,500원으로 여러분께 모시겠습니다. 4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국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네, 좀 아니 근데 네. 보통 이렇게 먹으면서 하지 않아요? 먹으면 우리 또 박정현 의원님 한번 드셔보시고 허기가 지는데. 근데 제가 오늘 막 국회의원분들 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이거 시식을 못 하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늘 맛 평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원하고 국물이 너무 맛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강추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사서 다음 주 팔판특 할 때 갖고 시식을 시식을 한번 알겠습니다. 저희를 다시 불러주신다는 네. 조건으로 의원님 오늘 잘하셔야 다음 주에 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저녁 타임으로 불러주시면 네, 저녁 타임으로 예, 예. 소주 한 잔? 예. 소주까지는 좋습니다. 좀, 네, 좋습니다. 저는 맥주. 네, 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글루타셀 광고입니다. 가려움 완화제이고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가 되면 유난히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피부가 민감해져서 건조해지면 적절한 실내 습도를 조절하시거나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래도 습관처럼 긁고 계시다면 글루타셀 스프레이로 긁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글루타셀은 순한 화장품 성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평소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요. 긁어대며 보채는 아이들이나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 안심하시고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서 45ml 증정 이벤트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박형광 기자 맞춤형. 박형광 기자가 이거 쓰고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 굉장히 피부가 빨갛고 막 그 상기가 많이 됐는데 이거 쓰고 나서 매우 좋아졌다. 아니, 이거 저도 신정원 위원장님 제가 네. 하나 드릴게요. 네, 하나 쓰시죠. 저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네.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요. 아, 쓰셔야 됩니다. 네, 네, 네. 글루타셀 스프레이에 꼭 사용하시고 후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네. 보고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신 걸 보니까 네. 제 피부는 아직 괜찮은 것 아니 저희는 안 주세요? 네, 드릴게요. 예, 아니요, 전 하나씩 사서 쓰고 있어요. 이거 제 악건성인데 원이 저는 쓰고 계세요? 환절기만 되면 네. 가렵거든요. 그래서 오. 이거 진짜 좋아요. 다음 주 출연 아. 확정. 아니 진짜로. 예, 우리 이거는 서은숙 진짜. 최고위원은 1년 내내 출연하십니다. 글루타셀 감사해요. 예, 글루타셀 땡겨야 되거든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요 기획 잘했다라는 칭찬 응원 댓글과 함께 오. 슈퍼챗이 들어왔어요. 오, 야, 칭찬합니다. 국회의원들 오. 나오셨는데 슈퍼챗 처음 봤어요. 국회의원 나오면 슈퍼챗 없거든요. 같아요. 저는 저 피부 개한치만 글루타셀 쓰겠습니다. 개한치만, 네, 개한치만, 네, 자, 저기 합천입니다. 슈퍼챗 되신 분이 예, 그렇습니다. 선수 위원장님 응원합니다 보내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네, 이 기회 칭찬합니다. 네. 챙겨보고 싶은 코너.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뭐 어느 지역에 계시거나 궁금하실 거예요. 그 동네 민심은 어떠한지 그리고 실제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해하셔서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야심찬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갤럽 그리고 NBS 조사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67%, 갤럽은 64%였고요. 그리고 중도에서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7%. 그리고 계엄과 같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각각 지금 지역 분위기가 좀 어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사투리 중심주의. 네, 지역 말씨를 많이 쓰시는 분들께 예.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댓글 팍팍 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훈 위원장님. 네. 출마자가 먼저 하시죠. 네. 출마자. 네. 우리 동네는요.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일하는 대통령이다. 그야말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통령. 너무 좀 과한가요? 네. 어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문제도 거침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마 정치인들은 다들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동산 문제, 네. 또 농지 문제, 또 민생에 대한 문제들 아주 거침없이 이야기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또 논쟁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도,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상승 중이고 또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에 대한 또 이게 관심도 굉장히 좀 높아가가지고 이 우리 정부에 대한 그 지역민들의 기대가 아주 큰 지금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좀 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 궁금합니다. 부산은 대통령 지지도가 네. 서울하고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바뀐 거 아니에요? 와. 아니 1% 작더라고요. 1%. 서울이 59인가 그렇고 부산이 58이 나왔던데. 네. 갤럽입니까? 아니요 아니면 MBS.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던데. MBS가 굉장히 보수적인 조사로 알려져 그러니까요. 있는데. MBS 조사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랐는데 요즘 이제 지역에 가보면 네.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본인들이 먼저 뛰어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하잖아. 그러니 이번 선거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쑥스러운 얼굴로 다가오세요. 다가와서 야 잘하더라.
그러고 뒤에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네, 어떤 겁니까? 내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약간 자기가 지지하진 않았는데 아하. 일을 너무 잘하더라.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일을 잘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은 공통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가면 먼저 얘기 안 해요. 대통령 잘하시죠?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아하. 근데 그런 얘기를 먼저 건네주고 대통령이 잘하니까 민주당도 이번에 잘 될 거야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그 예전에는 좀 못 느꼈던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효능감들이 네네. 굉장히 부산에서 높아지고 있고 특히 대통령 스타일이 부산 사람하고 좀 맞아요. 아싸하잖아. 네. 아싸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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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게 부산 사람 전 사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구도 좀 뭐 비슷하게 그렇죠. 뭐 이제 뭐 이재명이 뭐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일 좀 하네. 막 이런 뭐 맞아, 맞아. 네네. 다만 뭐 부산에 비해서는 네. 먼저 뭐 전에 안 좋아하시던 분들이 먼저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좀 적고 다만 이제 좀 속된 말로 국힘에 대해서 좀 쪽팔려 하고 있는. 네, 좀- TK 정성.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문자를 보냈는데 네. 동명이인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어머. 근데 어떻게 이제 실수인데? 근데 동명이한테 보낸 그 친구가 검사 출신의 제 친구예요. 되게 이제 대구 출신이고 예. 보수적인 친구인데 예. 그 제가 급하게 야야 그 동명이한테 보내는 잘못 보냈다. 야야, 네, 잘못 그랬더니만 이제 보냈다. 네. 문자가 왔어요. 예. 그래 고생 많다. 뭐 잘 보고 있다 하면서 예. 야 뭐 얘는 보수적인 친구니까 민주도 싫고 힘도 싫다. 국 없어요. 대구 힘도 분위기 싫다. 이렇게 짧게 예. 그 대구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약간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은 예. 아직은 조금 더 아하. 이렇게 그 다가갈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민주당도 싫고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있으신 것 교정해야 될 같아요. 거예요. 네. 제가 정신당 소속이라서 친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야. 대구 출신의 검사 출신이 지금 변호사하는 동기가 예, 대전 야야 내는 저 조국현신당이다. 아니 이 저 전라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좀 아싸라잖아요. 예, 대전과 충청도는 양반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설에 이제 시장 돌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진짜 부산처럼 저한테 직접 오세요. 저랑 아는 사람이 아닌데 오. 와가지고 대통령 잘해요. 맞아. 딱 한마디. 어. 딸도 다른 얘기도 안 해요. 네. 우리는 그 안에 어. 모든 게 응축돼 있기 때문에 네. 잘해요. 이거 하나로 낙점도 보여야 이거 하나로 끝. 잘해요. 근데 그 잘해요에 네. 사실은 그냥 일을 잘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재명 정부의 국민으로서 네. 내가 자부심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배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도 보면 MBS도 그렇고 그 저 갤럽인가요? 갤럽도 네. 그렇고 대전 충청이 좀 높아요 평균보다. 네, 갤럽은 64%인데 우리 네. 68% 나오고 오. MBS도 67%인데 우리 68%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중원이 확실하게 굳건한 그 이재명 정부의 네. 뿌리로 지지 세력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보면 뭐 주식, 부동산 네. 이 두 가지가 주요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그밖에 다른 점에서 어떤 뭐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 뭐 신뢰할 만해라든 이런 신뢰 자산과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그밖에 어떤 좀 키워드들이 나옵니까? 실제 사실은 이제 주식은 네. 예, 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부동산은 네. 지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거든요. 음. 수도권 중심의 아젠다이고 그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뭐 등락한다 뭐 이렇게 해도 지역은 조금 거리가 있죠, 그죠? 부산도 네. 그렇고 예, 그렇죠. 우린 집값 더 안 떨어져야 되는데 뭐 이런 게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네,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완전 뭐 이렇게 수도권하고 다르죠. 수도권에서 집 한 채 팔면 지역에 와서 집 두 채 산다는 이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진짜. 다섯 채인데. 예, 다섯 채? 예전에는 다섯 채 사요. 와. 집 한 채 사고 네. 자가용 산다 그랬는데 네. 지금은 훨씬 더. 그렇지. 집을 몇 채 더 예, 살 수. 그 이거 해결. 이것도 대전하고 뭐 부산이 부산에 또 차이에. 네. 대전은 두 채, 부산은 다섯 채. 잘 뒤로 비슷할- 갈수록 더 밀. 전라도는 열채. 전라도는 열 채.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균형 성장에 대한 요구가 더 많구나. 강해져요. 이게 균형 성장이 돼야지 수도권의 집값도 잡히고 지역의 집값도 사실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에 대한 소구력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주식이 이제 오르는 부분은 실제 여기 데이터에 보니까 네. 우리 지역의 충청권 기업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시가총액이 116조 정도 됐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한 달 만에 133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아직 골목 경제까지는 조금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네. 전반적으로 경기가 풀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 상승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렇군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우리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가려운 것을 대통령이 교복, 긁어준다. 교복. 예, 네. 등골 브레이크, 네. 예, 이런 것들이 생리대. 굉장히 망각. 그러니까 효능감이 확 올라가는 확 거예요. 올라가요. 예, 그래서 아 대통령이 국가 아젠다도 잘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일들을 예, 속속들이 잘 알고 있구나라는 그렇군요. 것에 대한 예, 효능감이 굉장히 크죠. 잠깐만요. 예, 신정원 네. 위원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그리고 농지 문제 나오니까 농지. 굉장히 이제 여론이 좀 갈려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원론적으로 이게 다루기 어려운 부동산 농지 그 경자 유전의 원칙 뭐 이렇게 실수요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원론적인 말씀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또 이 수도권의 부동산하고 전라도의 부동산 또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의 부동산은 철저히 그 투기성 부동산이 대표적인 이름이라면 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수요도 약하고 또 농지 같은 경우는 이 버려진 농지까지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대통령의 부동산의 원칙은 실수요잖아요. 주택도 실수요, 농지도 실제 경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이 조금 더 정교원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역민들이 그 이야기를 꼭 좀 전달해 드리라고 네. 이야기해요. 수도권의 부동산은 예. 이 그야말로 투기. 투기의 가치가 있지만 지역민들의 이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라든가 가치가 또 알아가죠. 기준이 안 맞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자, 부산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수부가 네.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람들이 이제 공약을 내거나 얘기를 하면 그놈이지 뭐. 이놈도 그 말하고 저놈도 그 말하고 이랬었는데 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와서 얘기할 때 다 설마 했거든요. 근데 한심한. 이게 6개월 만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6개월 만에 내려온 그 동구가 네. 굉장히 이 인구 소멸 지역이거든요. 아, 동구가. 동구가. 부산 동구. 예, 근데 거기 해수부 청사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그 주변에 예. 거짓말 안 하고 매출이 예. 벙벙 뛰는 거예요. 사람이 없던 지역에 사람이 늘어나고 아니 그 해수부 직원 800명이 어디서 밥을 먹겠습니까? 그러네. 점심시간에 예. 그 주변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렇죠. 해야 될 거잖아요. 뭐 회식도 하고. 회식도 하고 예.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부산 진구에는 해수부 직원들의 숙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상가들이 저녁 시간에 또 예. 손님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해수부가 왔어요. 어쨌든 네, 왔어요? 깜짝 놀랐는데 회사 법원이 또 온대요. 회사 법원. 회사 법원이 2028년 3월 그 개원하는 네. 거를 네.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어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공약한 것 중에 4개 중에 2개가 이미 됐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SK 해운이나 이런 것들이 본사를 이전하고 있어요. 그럼 아마 HMM도 곧 내려오게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동남권 투자은행도 설립이 예. 국회에서 법 정비나 제도 정비가 준비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부산에 공약한 4개 중에 이미 50%가 됐고 나머지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부산 사람들이 봤을 땐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노인과 바다에서 벗어나나요? 그놈이 아닌 거예요. 그놈이 아니라 그놈은 하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놈은 그놈과 다른 애거든요. 이놈이 많네. 예. 야하고 야하고 다르다 뭐. 아유, 예. 가를 가 아니다. 가는 가. 가를 가 아니다. 예, 예. 가가 물으신다면 아, 예, 예. 가는 가가 아니다. 아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부산은 지금 온통 해양수산부 이야기, 그다음에 그 해수 그 부산 해양수도에 네. 대한 이야기 어허.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부산시장도 네. 이 꿈을 받아서 실현하실 분이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어 간다면 아마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부산이 이 전 국민이 보시기에 좀 놀랄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근데 저 서은숙 최고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선거 때마다 현장 중계를 열몇 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그럼 맨날 부산이 디비졌다는 거예요. 부산이 디비졌다 막 그러셨는데 까보면 아니야. 까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산도 충청도만큼 모른다. 충청도 맞아요. 사람들 말을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절대로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근데 않는데 디비졌죠 충청도는. 충청도는 확실히 디비졌죠. 저번에 그리고- 디비졌어요. 이번에 부산이 디비지겠죠. 이제. 확실히 디비집니까? 아니 이게 꼭 네. 뒷심이 부족하거든요. 뒷심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이 들뜨지 않고 네. 이 힘을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맞습니다. 만- 예, 예. 대구 같은 경우도 25% 25 이게 그 동률로 나왔지만 사실은 예전보다 28 입니다, 국힘이 이제 28. 많이 좀 지리멸렬하고 그렇죠. 좀 뭐 어이없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망해서 그런 건데 이게 샤이 보수들이 대구 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정국이니까 한 30%는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얻지 않을까. 그러면 대구 분위기도 조금 이제 확실한 변화의 계기가 생기겠다 싶었는데 네. 25%도 안 됐습니다. 어.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그렇죠. 예. 사전 투표에서 되게 저조했는데 본 투표에서 팍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럼요. 긴장을 놓치지 예.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좀 이따 뭐 행정 통합에 관한 예, 뭐 이야기도 얘기해야죠.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대구의 시민사회 단체나 분들이 좀 약간 좀 실망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시죠. 있습니다. 네. 이제 행정통합 거대한 이제 지방자치나 강력한 제왕적인 권한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데 함께 개혁해야 할 그 지방선거, 지방의회에 대한 네. 혁신이 없으면은 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이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특히나 대구 경북에서는 더 그렇죠. 그래서 김태일 교수님이라고 네네. 이게 시민사회 전국에 영남교회. 그쪽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인데 지방선거제도 개혁 없는 행정통합은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까지 우려까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네. 진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저께 전남 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서 네.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고 예.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몇 가지 이게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좀 청사진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부득이 기권을 우리 조국 혁신당원과 우리 의원들은 좀 다수가 좀 기권을 예. 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워요. 아니 근데 미워요. 다른 방향이 되는데 네. 진짜 지방선거나 지방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서 저는 뭐 민주당 의원님 이 두 분 계시고 또 제의원님 계십니다만 좀 더 민주당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소극적인 건 아니고요. 이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특별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특별시의 경우는 이게 권한이 워낙 특별시장한테 집중되니까 이거를 분산을 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거고 저는 이번에 그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건 아닌 거고요. 뭐 선거구 획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가 우선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아주 지난번에 대승적 차원에서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특별법을 통과되기 시키기 전에 일부에서 제기되던 그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특별법에 반영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된 시장이 슈퍼 단체장이잖아요. 그렇죠. 슈퍼 단체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관리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의회 통합 특별시의회의 권한을 상당 부분 확장하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라든가 감사위원을 2명 이상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 의회의 어떤 견제 기능과 조직권을 좀 확대하는 그런 어떤 그 조항도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조국신당에서 말씀하시는 정치개혁의 어떤 제도가 여전히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뭐 제왕적 그 단체장 말씀하셨는데 연방정부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견제와 균형을 정치가 이제 보장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의회를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로 하면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이나 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당이 다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짬짬이가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그리고 비례의석을 대폭 늘려서 네, 연동형. 그렇죠. 연동형으로 네, 늘리고 해서 뭔가 정치 개혁을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 지역에 그럼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8년에 민주당이 시의회를 광역의회를 거의 다 가져왔어요. 근데 2022년에 거의 다 반납했어. 서울시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부침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과정에 의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권력에 대한 네. 이게 그냥 하나의 광역 단위에서도 그렇는데 통합 단위로 됐을 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안 겪어봐서 그렇지 많은 이 부작용들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빠르게 이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정이 필요하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이게 광역 단위가 중대선거구로 나간다면 저는 이 과정에서의 경쟁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금방 말씀하신 이제 그 비례 대표 비율을 10% 30%로 올리고 뭐 이게 또 연동형으로 하는 이런 법안들 사실은 제가 민주당 대구시당과 협의해 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 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공동 대표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민주당 대구 민주당이 정말 원하는 아, 법안이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일 마찬가지. 겁니다. 네. 근데 좀 그래서 저희 당의 뭐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민주당 중앙당에서 아직은 뭔가 조금 더 성의 있는 모습을 안 보이지 않나. 좀 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우 위원장님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행안 위원장님. 안타깝게도 이번에 그 통합의 대상인 대구 경북하고 또 전남 광주가 되게 그 통합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는 이유가 이제 지방 소멸이잖아요. 어찌 보면 대구도 또 이 광주 전남도 한 당이 일색으로 이렇게 이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정치의 다양성이 어찌 보면 그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전적으로 우리 제기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근데 다만 지금 정치 일정이 지방자치가 지금 선거 기간이 네. 박두에 있어서 예. 요 문제를 가지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선거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중대선거구제나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 예. 같다. 어떤 데는 지금 그렇게 중대선거구로 하다 보면 네. 이 도 지역은 의원을 줄여야 됩니다. 또 시 지역은 늘려야 되고 네. 선거구 조정이 되지 않는 중대선거구가 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예.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것인가 예. 아마 윤건영 위원장 이야기로 보면 그런 그 대원칙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그거 전국적인 좀 뭐 적용이 좀 뭐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 이번에 시범 통합 지역이라도. 특별 이렇게 발족하는 뭐 그쪽이라도 이런 뭐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먼저 좀 적용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3대1 정당 차원에서 제가 3대1이라 막 그런 점에서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3, 4주 전에 영호남 시민사회 단체자분 그 이제 대표자분들과 국회에서 토론회하고 국회 계단 앞에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대구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분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분 말씀이 대구에서 저 같은 시민은 시민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3, 40%하고는 그냥 승자 독식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이나 종진에 찍은 분들은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33명 중에 한 명만 민주당 비례로 한 명. 나머지 지역구 30명 다 국민의힘, 비례도 2명이 국민의힘, 3분의 1은 무투표 당선. 이런 상황에서 대구의 시민들 느끼는 절망감과 좌절감 그 부분을 꼭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게 이게 그 워낙 초고속도로 이렇게 지금 추진되다 보니까 그 정치 개혁에 대한 이슈가 끝무렵에 제기됐던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렇구나. 사실은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가 물론 짧았지만 그래도 조금의 여유는 있었는데 네네. 그 행안위를 다 통과하고 본회의를 상정되는 상황에서 제기됐는데요. 네네네. 어쨌든 간에 뭐 이번 이 통합 과정에서 정치 개혁의 요소를 좀 더 네. 가미하자 하는 것에 그렇군요. 대해서는 저도 네, 의원님께 네. 그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우리 지금 보면 의원-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그래도 통합론이라도 되는데 부울경 지역은 그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통합의 원조는 부산이거든요. 부울경이거든요. 네. 이미 부울경이 그렇죠. 네. 민선 그 그렇죠. 7기 때 예. 부울경이 어렵게 통합을 합의하고 정부에서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예산까지 그때 37조였나요? 뭐 아주 많은 예산까지도 배정해 놨었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2022년도에 지방선거를 하고 나서 네. 부울경 바뀐 단체장들 이걸 다 걷어차 버렸잖아요. 우리 안 한다, 못 한다. 그래서 원래 2023년 1월에 네. 부울경 이 통합이 진행돼야 되는데 2022년 12월 31일부로 다 떠내려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울경 통합은 물 건너 가버렸고 지금에 와서 네. 부울경은 이 단체장들이 아니 하다 못해 우린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라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게 저는 예. 도대체 아니 이 불경 단체장들은 대한민국 밖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지금 대구도 지금 통합을 빨리 서두르자고 난리인데 네. 그건 어쨌든 자기 지역에 대한 네. 일정한 이기주의가 저는 있죠. 있는 예. 거거든요. 예, 예. 그게 있어야죠 지역에서. 아니 지금 딴 동네들은 5조씩 전부 난리인데. 전부 난리인데 그거 받아가지고 딴 뭐 동네 할까? 아니고 저기 강주 전남 강주. 아니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뭐하냐. 부울경은 네. 어디 가가지고 지금 겨울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은 합쳐가지고는 절대로 자기들이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부울경이 네. 정치적으로 부울경이 따로 선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완전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다 그리고 완전 자기 이거는 이 순간 잠깐만요. 자기 제가- 정치하고 있어요. 예, 저도 국회의원님들이 규탄- 나오셨기 때문에 일단 박정현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이 순간 저도 규탄을 안 할 네. 수가 없는. 사실은 부울경도 문제지만 이게 보니까 국민의힘은 반통합주의자들이에요. 네, 지금 한국 사회 아젠다 자체가 행정통합 이런 거를 전체에 넘어서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지금 통합 얘기만 나오면 다 걷어차고 있거든요. 네. 특히 대전 충남은 이 통합법이 대전 충남의 단체장들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2024년 11월 달에 통합하겠다고 단체장들이 제안하고 작년에 뭐 주민 설명회도 하고 여론도 뭐 수기하고 해서 작년 9월에 성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법을 낸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냥 이번 선거 때 좀 활용하려고 냈는데 지난 12월 5일 날 그 대통령께서 충남 타운홀 미팅 가서 이거 합시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먼저 제기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예, 그리고 통합이라는 게 중앙에 있는 재정과 권한을 지역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하자 그랬더니 네. 처음에는 프랭카드 찬성 프랭카드가 한 막 이틀. 걸렸어요. 근데 바로 떨어졌어요. 이틀 만에. 떨어졌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지금은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네. 실질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선거 유불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네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악한 정치인들이에요. 사실. 사악한 네. 정치입니다. 지역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 졸속 추진이다. 그리고 빈껍데기다 얘기하는데 네. 아니 5조 주는 빈껍데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전 예산이 7조가 넘는데요. 예. 그 대전 충남 합쳐서 20조가 넘거든요. 예. 5조면 대전 충남 예산의 4분의 1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부. 빈껍데기 5조. 빈껍데기 5조. 그리고 헐. 저 뭐야 공공기관 이전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지위도 서울특별시랑 똑같은 똑같이. 지위를 하겠다는 거고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R&D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남은 산업이 있잖아요. 그 이거 같이 해야 되니까 네. 콜라보해야 되니까 그렇죠. 첨단 산업단 지원을 하겠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걸 예. 빈껍데기예요. 그렇죠. 이게.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근데 그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를 조금 나 그러면 사정을 좀 취재해 보면 그 중앙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을 원하는데 기초에서 또 반대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민심이 그 통합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건 대전 충남도 지역민들이 좀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그렇지 사실관계 좀 않습니다. 바꿔주세요. 전반적으로 대구 시민들은 뭐 찬성하는 쪽이 종전에 우세합니까? 했던 여론조사에는 조금 더 높았던 예. 것 같고요. 경북은 이제 경북 대구에 가까운 쪽은 예. 낮지 않은데 예. 저 약간 먼 쪽, 저 위쪽 안동, 영양 뭐 이쪽은 예, 예.
좀 약간 반대하는 좀 예. 기류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송은석 원내대표가 뭔가 약간 좀 네. 어깃장을 놓는데 약간 분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송은석 그분이 지역구가 김천이거든요. 김천. 약간 위쪽인 거죠. 위쪽이니까. 그 위에 네. 그래서 약간 분란이 있다가 어. 결국에는 뭐 네.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예. 이렇게 봉합이 뭐 일단 되긴 된 것 예. 같은데 대구 될까요 이번에 됩니까? 일단 뭐 내부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미 일단 네. 저렇게 뭐 해달라고 교통 정리를 하니까. 한 것 같으니까 네. 근데 다만 이제 대전 충남에 관한 같이 입장을 가야죠. 갖다가 같이 어떻게 할지 연결해야지. 여부에 대한 게 좀 네.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예. 그 행안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난해 10월달에 국정감사를 갔었어요. 그때 그 공교롭게도 충남도 가고 대전도 갔을 때 그 업무 보고서에 네. 자랑스럽게 우리는 그 대전 충남은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 아. 그리고 심지어는 의회의 동의까지 얻어놨다.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사실은 김태흠 지사 또 이장우 시장 저희 네. 방에 와서 네. 건의문도 갖고 왔어요. 네. 통합시켜달라고. 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이유겠죠. 근데 실제로 이 대전 충남에서 준비했던 이 통합법안보다도 네. 이번에 제출된 통합법안이 훨씬 더 내용이 더 풍부하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일부 빠진 것도 있지만 네. 그 대전 충남에서 건의했던 통합법안에는 5조 성일종 의원이 네. 네, 대표 발의. 네. 상일권 그 성일종 의원의 대표 발의 내용에는 5조가 없잖아요. 네. 네, 5조도 없는데 우리가 5조까지 5조까지 묶어가지고 주는데. 주는데도 불구하고 네. 빈껍데기다. 오조 그리고- 빈껍데기. 네. 네. 돈까지 전혀 거부할 말이 안 때는 맞는 다른 이유가 거죠. 있는 아니 겁니다. 그 여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대전 충남이 통합 관련해서 늘 통합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어요. 다만 이제 광주는 광주 여론이 조금 더 높죠. 근데 대전은 대전 여론이 조금 낮긴 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대전 여론조사도 점점 높아지고 대전도 최근 여론조사 보면 찬성 쪽이 조금 더 많아요. 네. 그리고 이장우 시장이 최근에 좀 엉터리 여론조사를 하나 했는데 엉터리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반대보다는 훨씬 더 반대율이 낮아졌어요. 네. 그거는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대전 충남 시민들의 기대가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호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그 대구 경북 그 네. 저 동향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종전에 특별법이 나오기 전에 네, 예, 그때 얘기고. 이제 그런 이야기고 어. 근데 최근에 특별법 나온 이후에는 네. 처음에 그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그 네. 대구 경북 통합 특별법에 예, 약간 예. 좀 어이없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네. 상당한 대구 시민사회 단체나 이 많은 비판이 제기가 예, 됐고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대구 시민사회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특히나 그 일당 독점이 강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지방선거 제도 개혁 없이 이런 통합특별법 추진되는 거에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시민사회 단체들 우리와 반대 움직임이 좀 그렇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공룡이 좀 출연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걸 잘 어떻게 매조지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부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보니까 전재수 의원의 출판 기념회 있었어. 뭐 네. 인산이고 제가 가본 출판 기념회 중에는 사람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재수 의원이 1시간 20분 동안 뭐 이 PT를 내빈 소개나 뭐 축사 없이 네. 본인의 비전을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까지 치셨는데 사실 이제 화두는 그거였습니다. 네. 이게 그 북구강로를 연다, 예. 부산의 미래를 연다라는 예. 제목이었는데 사람도 제가 봤을 때 한 2,000명 넘게 온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많이 오셨고 네. 우원식 의장님이 네. 오셔서 딱 축사 한 번 하셨는데 네. 부산 사람들이 지금 갈증이 되게 많아요. 갈증.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이 성과를 내고 있는데 네. 이 성과를 지방 주도형 이 성장으로 만들어내는 플랫폼은 지방자치정부거든요. 그러면 부산시를 민주당이 운영했을 때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들이 부산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전재수 의원의 얘기는 그런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했고 이제 전재수가 빨리 출격을 해야 부산에 좀
지방 단체장 후보들이나 네. 또 많은 후보들이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갈증들이 어저께 많이 읽혔고 네. 또 그걸 우리 같이 하자는 또 열기도 되게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부산 이제 믿어봐도 되는 건가요? 부산을 지방선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는데 그 네. 공약을 실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이거 분명히 할 거니까 선불해 달라. 선불 어. 가불은 없다 이렇게 온 거군요. 찍어 달라라고 네.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40% 나왔거든요. 예. 물론 역대는 많이 나오긴 예, 예. 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대통령이 약속을 다 지켰잖아요. 예. 지켜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엔 진짜 좀 후보를 제대로 치러주시라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기대를.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역에서 오셨지만 그래도 이제 중앙 정치 의제를 조금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떤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1년 평가 성격이 굉장히 큰 지방선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불어서 사실은 그 정당에 대한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만큼 민주당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문제, 그리고 최근에 뭐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 그리고 합당 논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저희가 이렇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하지만 댓글창에서는 막 싸우시고 계시거든요. 집중이 안 돼요. 예, 지방선거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재밌는데 지금 막 갈등하시느라 바쁘다. 이걸 어떻게 통합할 거냐? 이를테면 지역 통합도 중요하지만 국민 통합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 통합, 당원 통합, 지지자 통합. 그래서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미래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거냐에 대한 비전을 늘 고민하시는 분들이 바로 직업 정치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지원자가 없어요? 통합은 네. 충남대전 통합부터. 네. 근데 저는 대한민국 통합은 국민의힘이 없어지는 순간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어게인 세력들이 여전히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이중적 모성을 가지고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 국민의힘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실은 통합이라는 게 국민 통합이라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번 선거 때 그거를 이루자. 그러니까 그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이 확실하게 장악함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영역을 이제 저 끝으로 밀어내서 통합의 어떤 불씨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내부의 여러 설왕설래는 저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그래왔다고 생각해요. 그게 단순히 단점만은 아니다. 국회의원들도 물론 이제 결정되면 따르지만 안에서 치열하게 논쟁. 국민의힘은 지금 논쟁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예, 논쟁하고 그리고 당원들도 이제 예전에는 그 국회의원들이 논쟁했지만 지금은 논쟁의 폭이 훨씬 넓어져서 당원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근데 그 논쟁의 끝자락에서는 정리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이게 민주적 정당 그리고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그냥 단기적으로 힘들다 해서 이거를 굉장히 우려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 논쟁을 잘 생산적으로 이끌어내고 특히 당원들을 이게 이 오프라인으로 네. 온라인에서 좀 주로 다투고 있는 오프라인으로 끌어내서 그 의견들을 잘 수렴할 건가라는 설계가 필요한 시점인 거지 이 논쟁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제도 개혁이 저는 통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네. 해산되어야 되고요. 저희 뭐 조국혁신당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미 해놨죠. 뭐 했고 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산되어야 됩니다. 네. 근데 과연 국민의힘이 해산된다고 했을 때 그 비슷한 정당이 과연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저는 나타나고 봅니다. 네네. 작년에 그 탄핵 그 정국의 윤석열이 네. 그런 어이없는 뭐 비상계엄하고 탄핵이 되고 그리고 대선이 치러졌는데도 대구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25%가 안 됐습니다. 저는 30% 넘을 거로 기대를 했는데 25%도 안 됐어요. 네.
뭐냐니까 분명히 또 다른 세력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미 그 존재하고요. 백낙천 교수님은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분단 체제가 우리가 네. 근본적으로 이 맞습니다. 기본 모순이 극복되지 네. 않으면은 네. 그런 어떤 분단 구조의 이 기대는 기생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은 나타날 가능성이 계속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네. 저는 지난 탄핵 우리가 비상계엄을 막아냈던 그 빛의 광장, 네. 그 광장에서 다양한 다채로운 그 국민들의 목소리가 분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연 지금 우리의 정치 제도는 그것을 온전히 다 대변하고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반영되는 정치 제도 개혁을 해야 네. 안정적으로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지속 가능성을 네.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군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가 일의 방식이 이제 실제로 국민들의 삶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네.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 이 민주당의 어떤 이 당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구별해서 보는 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좀 더 잘 도와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속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당내 의견들의 어떤 좀 조정이라든가 또 이렇게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우리 가슴을 시원하게 만드는데 우리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그런 일들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과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 그 속도, 그런 어떤 그 해결책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잘 소화해내고 실행해내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네. 지방선거가 그렇게 일 잘하는 그런 어떤 후보 또 그런 그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 이 지역 민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사표인가요? 네. 네. 네,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뭐 정치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국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정치 갈등이 제일 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피부로 많이 느끼는 거는 젠더 갈등이지만 실제로는 이 정치 갈등에 대한 이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요즘 대통령이 일하시는 거 보면 우리 대통령이 옛날에는 대통령이 그냥 지시만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대통령은 지적하고 확인해. 지시하고 확인을 합니다. 네. 단장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확인 안 하면 뒤돌아서 일을 안 합니다. 근데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게 모자라요. 다시 보완을 하라고 했어요. 또 확인을 해서 마지막 결론이 나야 이제 그 일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 지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백업하고 팔로우해서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는 이 과정이 일의 과정이에요. 정치도 저는 국민들에게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 국회도 네. 일의 속도와 방향을 이렇게 가야지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 당의 어떤 이 여러 가지 논란, 논쟁 이런 것들이 저는 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나가는 것이고 예. 이 과정에 당원들도 단련되는 거죠. 이제 우리 당원들의 수준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지방선거가 눈앞이에요. 전투가 눈앞일 때는 잠시 멈추고 네. 전쟁을 함께 치르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논쟁의 장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고 당은 당은 일을 맞아요. 해야 한다. 네. 전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잊지 말아야 될 네.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다 보니 뭐 국립통합위원회 부위원장 되시다고 했는데 예. 어쩌다 보니가 아닌데 예. 빨려 들어가는데 빨려 들어가. 아우 막 그냥 빠져들어. 허민력이 대단하신데. 예. 자, 그 저희가 지금 58분인데요. 요번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동훈 전 대표, TK와 PK를 누비고 계십니다. 예, TK 서무시장이 꽉 찼다면서요. 국수 그리고 장동혁 대표 왔을 때는 비판이 많았는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하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위두훈이가 버스도 보냈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7일 날
부산으로 온다고. 부산을 갑니다. 그 구포시장으로 오더라고요. 구포시장. 네, 그 어. 구포시장이 전재수 의원 지역구예요. 아, 약간 속이 출마합니까? 보이죠. 속이 그래서 보인다. 지금 이제 대구에 출마하고 싶은데 예. 대구에 룸이 안 생기면 예. 부산에 오고 싶겠죠. 예. 뭐 전재수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예. 그 지역이 비니까 거기 오고 싶다는 사인을 보내는 주진우 거겠죠. 의원이 출마해서 해운대로 간다는 소문도 정치권에 있습니다. 네, 뭐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아, 안 하십시오. 사고. 부산 시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 일단 한동훈이 예. 지난번 보궐선거 때 지원 올 때도 보니까 일단 버스가 따라다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버스가. 네, 따라다니던데 어. 부산의 대표적인 시장은 구포시장이 아니고 부전시장이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예. 대통령이 오셨던. 예. 그럼 부산에 와서 부산 시민들한테 인사할 거면 부전시장에 와야지. 예. 왜 또 구포시장을 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자갈치 시장 아닙니까? 요즘은 부전시장으로 옮겼습니다. 옮겼- 대통령이 왔다 가셨기 때문에 저는 예. 제발 와가지고 네. 그 오뎅만 먹고 가지 말고 오뎅도 먹어야 되지만 네. 장을 좀 봐가세요. 상인들이 예. 그 사람이 인파가 몰려오는데 네. 귀찮기만 하지. 네. 그 정치인 왔다 가는 거 뭐라도 사고 네. 뭐라도 얘기를 하고 이래야 좋아하지. 예. 누가 그냥 우르르 왔다 바람처럼 가는 걸 좋아합니까? 그분이 생닭 샀다가 많이 혼났거든요. 네, 뭐 윤석열의 물건을 제대로 사야죠. 예. 윤석열의 황태자 쇼의 황태자 아닙니까? 그래 그거는 어. 우리 그 대통령이 진정성이 시장 다니는 없는 걸 뭐 네. 정치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우리 그런 대통령이 부분들이 시장 다닐 때 좀 본선에 부셔야 돼요. 나오면은 다 까발려질 것입니다. 네. 대전- 대구에선 예. 대전 충남은 무서워서 안 하는 모양이네요. 저국 투어를 한다고 하니까. 선거가 예. 없어서. 근데 안 어쨌든 한동훈 씨라고 해야 되겠죠? 네, 전 한동훈 대표, 씨의 예, 전 예. 대표는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음. 그 이게 포장이 네. 예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포장이 예쁘면 예.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음. 없으니까 그게 이제 좀 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뜯어보면 네. 빈 껍데기 정말 그거야말로 빈 음. 껍데기라는 음. 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한동훈 씨는 이 비겁한 정치인이에요. 음. 정치인들은 자기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거든. 내가 뭘 하겠다, 뭘 해서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겠다고 하는 건데 네. 뭐 어디가 나를 좀 도와주면 아니면 환영해주면 거기 가겠다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비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가지 못할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 댓글창에 그 전재수 의원 지역구에 서은숙 최고를 보내라. 공천해라.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전 어디든 갈 준비가 돼요. 구청장으로 만족할 뿐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11시 02분 지나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처음 첫 선을 선보여 드렸습니다. 판세 분석 너무 이르다. 93일이나 나왔는데 무슨 판세냐 이렇게 말씀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 편의점에서 늘 현장을 뛰면서 민심을 들여다봤습니다.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민심의 바로미터를 또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서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분 목소리가 좀 궁금하다. 이분 좀 출연시켜 주세요라고 댓글창에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기획 섭외할 때 참고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좀 뭘 꺼내는 분이 아이고 이게 뭘 가져왔어요. 네, 많이 가져오셨네요. 네. 생활인 정치냐? 네, 자, 뭐 다른 분들도 다음에 꼭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야심찬 기획을 했는데요. 네 분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멀리서 온 분부터 할까요? 서은숙 최고위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KTX로 부산에서 저희 취재 편의점 출연을 위해서 직접 달려오신 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부산이 이번 지방정 선거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부산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산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지방선거에 부산의 승리가 전국의 승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이 전가요? 네, 우리 저 위원장님부터, 위원장님부터, 예. 늘 선거만 되면 이 전라도는 그 관심 바뀐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치열하고 긴장감이 있고 뒤집어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드라마가 없죠. 예, 이번에도 하여튼 아주 흥미진진하게 잘 봤고요. 대신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전라남도도 아마 대통령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안 좋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뽑고 더 좋은 비전을
경쟁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예선이 본선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 어디보다 호남 지역은 예비 후보 검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후보 검증했다고 압수수색하고 고발해서 조사받고 그리고 기소돼서 재판받는 기자들이 재판받는 나라가 윤석열 정권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없으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공직 후보 검증 세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혁신당 어제 창당 2주년 오, 오늘 창당 이제 2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러네요. 어제 축하드립니다. 기념식을 삼겹살 해서 데이. 예. 감사합니다. 예.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예. 금방 이제 신정훈 의원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호남에서의 어떤 이 선거는 좀 흥미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흥미 있게 한번 저희가 예, 뭐 좋은 인물 후보. 깨끗하게 호남 지역 주민들께서 네. 선택을 해서 그렇습니다. 더 나은 사람 네. 누가 더 우리 지역을 더 발전시키는 그렇습니다. 사람인지 예.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의 기회를 폭을 넓혀드리는 예. 뭐 호남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예. 최선의 전국적으로.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예.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네, 네. 아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자극제가 돼가지고 민주당이 더 좋은 정치로 나갈 수 있었으면 자신 좋겠다.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한번 손 한번 영호남 화계장 이 두 분은 저희가 나중에 또 모시려고 그래요. 화계장 터기로 예, 모시려고 합니다. 네. 팔도판세 제가 마지막입니다. 네. 네. 저를 죄송합니다. 빼놓으시면 안 네, 됩니다. 네. 예. 일단 저는 제 허기를 채워주는 취재 편의점의 어. 첫 출연입니다. 아.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를 왜 안 불러주셨을까?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 예, 첫 어떡해. 출연이라서 예. 너무 좋고요. 우리 예. 저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네. 너무 좋습니다. 와,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예, 자주 불러주시길 와. 부탁드리고요. 그럼요. 네. 오늘 일단 당첨됐다. 네. 당첨. 그 대전 충남은 사실은 대한민국 중원이지 않습니까? 그 중원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지 영호남을 수도권과 견인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연결, 그, 다리. 연결, 예,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약간 불씨가 아직 꺼지지는 않았는데요. 대전 충남 통합 불씨를 좀 3월 중에 잘 살려보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의 압승을 통해서 중원을 제대로 예. 살려서 중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댓글 소개 좀 하겠습니다. 팔도판세 재밌습니다. 흐흐흐 하셨고요. 재밌어요. 이거 계속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바쁘지만 열심히 들었어요. 네. 자, 의원님들 후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선인님께서 의원님들 후원해달라는 당부 있으셨고요. 이파평님께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 꾸준히 해야 됩니다. 판세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거나 이번만큼은 반드시 민주당의 민생과 나라 발전에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화이팅! 요 코너 좋아요. 헐 대단스. 부산 시원시원하니 최고입니다. 예. 아우 고생하셨어요. 이재명 정부를 많이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서운숙 최고위원님 힘내시고 화이팅. 네 부산 승리 기원합니다. 예, 부산에 대한 애정을 상당히 많이 표출하시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제가 다 소개하려고 했는데 다 할 수가 없는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전라도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전라도도 화이팅! 대전 충남도 화이팅! 대전 충남도 화이팅! 예, 대구 경북도 화이팅! 예, 신정훈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예, 자 오늘의 구호는 화이팅이었습니다. 네. 자 내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